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공매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달 초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또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중간 편집 없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의 성격 때문이죠. 이 공매도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매매하는 방식과 달리 먼저 매도를 하고 그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매수하는, 쉽게 말해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매수한 종목이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어 있고 혹은 코스닥 150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실제로 재개가 된다면 어떤 세력들에 의해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매도를 시행했던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때 공매도가 2차례 있었고 지금이 3번째거든요.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가장 처음으로 공매도 금지를 했었던 2008년, 그때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때는 2008년 10월부터, 이때부터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고, 그리고 5월 31일까지 딱 이 기간 내에서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었던 2009년 6월, 이때 당시의 지수를 보시면 별다른 큰 특징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와 달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수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6월부터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 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공매도가 재개되었던 6월 이후부터 주가 흐름을 보시면 과거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지수가 오히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당시는 2011년 8월 10일 이쯤 되겠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으니까 11월 9일까지, 이 기간이 될 거예요. 이 기간 내에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공매도가 두 번째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제되고 나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추세적으로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뒤에도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과거 사례만 봤을 때는 공매도가 재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큰 폭락이라든지 큰 하락, 이런 것들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도 활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한국거래소 공매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가장 위에 이런 화면이 뜨죠. 이거 위치는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보인다면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KRX 공매도 종합정보, 이런 탭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탭을 들어가서 좌측에 공매도 잔고, 이걸 클릭하고 먼저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 이 탭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순서를 보면 비중별로 나타낸 거거든요. 가장 비중이 많은 기업이 롯데관광개발이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 금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매도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공매도 잔고 금액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매수세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에 이 공매도 잔고 금액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기업이 있다, 그럴 경우라면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먼저 매도했던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매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공매도 잔고 금액을 보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머리 아프게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공매도 잔고 금액이 높다는 것은 쇼 커버링에 의한 주가 상승, 이 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가장 흔한 경우로 살펴본다면 그만큼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 비중 말고 잔고 금액 순서를 한번 볼게요. 공매도 잔고 금액 순서로 보면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많죠. 그리고 가장 위에 개별 종목 공매도 잔고를 눌러보시면 시가총액별로 여기 날짜마다, 그리고 시가총액별로 공매도 잔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비중까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엑셀로 한번 뽑아봤어요. 자, 이렇게 코스피만 엑셀로 뽑아서 공매도 잔고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가장 최근 자료가 4월 14일이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약 4조 5천억 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1년 전 공매도 금지가 막 시행되었던 그 당시에 공매도 잔고 금액을 살펴보면, 자, 8조 6천억 원. 얼핏 보더라도 약 50% 가까이 공매도 잔고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공매도 잔고 금액이라는 것은 어쨌든 먼저 어떤 세력들이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시 매수로 연결될 수 있는 매수 대기 자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 공매도 잔고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공매도 잔고 금액이 쇼커버링 되어서 종목들의 매수에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2월 1일에 셀트리온이 약 15%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이 100만 주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공매도의 쇼커버링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잔고 금액,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발생될 가능성이 조금은 낮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다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공매도 잔고 상위 50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비중을 눌러서 비중별로 순서를 나타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실적이 우량한 기업, 그리고 업황이 꺾이지 않는 기업, 또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라면 우리가 공매도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 날짜가 21년 4월 14일로 되어 있죠. 제가 이 날짜를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었던 2020년, 이 당시보다 1년 앞선 2019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9년 4월 15일, 이때 공매도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기가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삼성전기는 MLCC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반도체하고는 뗄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변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한번 실적을 볼게요. 자, 삼성전기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19년도, 지금 18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영업이익이 45% 가까이 급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공매도 비중이 정말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솔직히 많은 기업들이 업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업황을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매도 상위 종목에 포함되었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19년도를 제외한다면 월봉상으로 볼 때도 꾸준히 주가의 상승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자, 실적을 보시면 2019년도죠 2018년도에 비해서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 기계 쪽에 포함이 되고 또 건설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 업황이라는 것이 17년도부터 계속 내림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변함이 없었지만 업황 자체가 별로였기 때문에 공매도의 비중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8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장 상단에 하나테크인하고 현대위아가 있죠. 한번 실적을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하나테크인 사명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8년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30억이고 해가 지날수록 감소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와 20년도에 비해서 크게 영업이익이 저조한 수치이죠. 자, 이번에는 현대위아. 마찬가지로 현대위아도 2018년도 당시 16, 17년도하고 19년도, 20년 이때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이 지났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4월달 기준으로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상반기만 되더라도 제조업 특성을 봤을 때 3분기, 4분기 조금은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8년 12월 달로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18년 4월만 보더라도 그 산업과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4월 달이니까 제가 4월 달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과거인 17년으로 가볼게요. 17년을 보면 유독 비중이 높은 기업이 호텔신라하고 OCI가 보입니다. 자, OCI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17년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주변 기관들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준수하거든요. 그런데 왜 공매도 비중이 늘어났을까?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태양광 사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폴리실리콘이죠. 이 폴리실리콘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 기업이 상당히 밀렸기 때문에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솔루션도 폴리실리콘 사업을 중단했고 아울러 전세계 폴리실리콘 기업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태양광 내에서도 폴리실리콘 분야는 정말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OCI가 전반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정말 좋지 못했던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이 종목도 17년 12월을 보시면 주변 기관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19년, 18년, 17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을 살펴봤을 때 실적이 안 좋거나 혹은 실적은 나쁘지 않더라도 업황이 나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공매도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다음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좋지 못한 업황에 속한 몇몇 종목들, 그리고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까지 실적이 조금 어두운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공매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 수출 통계를 봤을 때 가장 수출 대표 종목이었던 반배차,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도 좋고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무차별 공매도를 가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을 공매도 표적으로 삼아서 정말로 공매도를 진행했을 때 그 공매도 세력들에게도 리스크가 정말 많이 따를 거예요. 자, 가령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꺾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업황과 실적이 튼튼한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꺾였을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공매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좋지 못한 업황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지 공매도가 진행된다고 해서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업종과 종목을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조금 더 요약해서 한 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업황과 실적이 좋은 기업, 그런 기업이라면 공매도의 표정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공매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서 설명을 했다면 조금 편했을 텐데
아무튼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공매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볼지 조금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